안녕하세요. 불패신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육매를 활용한 사이드 베팅 2편, 이번엔 육매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여서 수익을 올리신 몇몇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강의에 댓글과 좋아요가 고작 10개밖에 10개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동영상만 사실 한 20편 가까이 있지만,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정말 지식 나눔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과 좋아요 또는 구독 신청이 너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간혹 일부 회원들께서는 감사 인사를 메일로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회원께서는 커피 기프티콘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또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분발하셔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과 좋아요를 꼭 댓글 작성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찾아간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노하우를 가지고 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서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공개할 테니 카페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고, 또 제가 정리해 놓은 노하우도 읽어보시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페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카페 주소는 댓글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이드 베팅 2편 육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번 제가 모 카페에 올렸던 육매 동영상 기본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 원매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먹기가 어려운 원매다. 이 원매는 가장 더러운 원매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배팅하면 다 죽는 원매. 옆줄 때리면 내려오고, 내리면 넘어가고, 또 줄이다 싶으면 꺾이고, 세컨 붙이면 넘어가고, 아주 더러운 개슈가 되겠습니다. 이게 더러운 개슈. 우리가 보통 아주 피해야 하는 슈입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뭉터기로 붙어 가거나, 또는 옆줄이 최소한 6개 이상은 가야지 그 다음에 어떤 예측을 하는데, 이런 슈는 사실 피해야 한다.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화면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화면을 보셔도 사실 이 오른쪽 화면을 그대로 제가 구현을 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냈었나
바로 6매로 이 슈를 거의 다 먹고 또는 타이와 도이치를 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까만 점은 도이치가 되겠고 X는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6매를 잠깐 보시면 6매에서 첫 번째 가로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할 때 가로줄, 세로줄이라고 하는 것은 6매에서 이 가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는 이렇게 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팅 포인트와 실제 원매를 제가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 투투의 그림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투투의 그림이다. 플레이어 2개, 뱅커 2개, 플레이어 2개, 뱅커 2개 이렇게 가는 형태다. 근데 여기에서 타이는 치지 않습니다. 타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투투 형태는 플레이어, 뱅커면 플레이어 타이가 나왔다. 그럼 다시 플레이어로 가야 됩니다. 타이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패턴은 점 찍고 가는 패턴. 뱅이 나오면 무조건 풀 나온다. 뱅 하나 나오면 풀 나오고 뱅 나오고 풀 나왔는데 여기서 이 패턴은 퐁당 패턴입니다. 퐁당 패턴인데 여기에서 당당으로 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플레이어는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뱅커가 나오면 반드시 플레이어로 때리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뱅커를 기다렸다가 플레이어를 이빠이 때려 먹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라인은 뱅커가 가장 센 라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6매에서 그냥 뱅커로 쭉 가는 방향이거나 플레이어로 쭉 가는 방향. 뱅커가 센 쪽이다. 여기는 플레이어를 때리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은 100점 찍고 가는 두 번째 라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211, 2원, 퐁당, 2원 이런 식으로 갔는데 100 나오면 플레이어를 때리면 됩니다. 그냥 이해가시겠죠? 다섯 번째 줄은 1, 2, 1, 2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이 나오면 플레이어를 때리는 그림인데 전반적으로 플레이어가 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뱅커도 많이 나온 형태인데 6매에서만 유독 이 줄에서는 뱅이 약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두 번째 라인과 다섯 번째 라인은 유독 이 라인에서는 뱅커가 나오면 플레이어를 때려야 된다. 그러면 플레이어 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쉬는 겁니다. 쉬는 거. 뱅이 나올 때까지 쉬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히팅 포인트는 나머지는 다 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거. 찬스 때만 때려라. 찬스 때만. 마지막 줄에 플레이어 장줄입니다. 여기 위에 같이 세 번째 라인은 뱅커가 세고 마지막 라인은 플레이어가 셉니다. 그러면 세 번째 라인에서는 절대로 플레이어를 가시면 안 됩니다. 뱅커가 찬스인 것 같으면 뱅커 때려도 된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가급적 삼가하고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라인에서도 플레이어가 강하기 때문에 뱅커를 때리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히팅 포인트와 원매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중국점 1군을 만들어 놨는데 요 1군도 사실 별표가 히팅 포인트인데 별표 자리가 왜? 여기 보시면 1군 부정에서 파랭이가 다 붙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는 때릴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때릴 수 있다. 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자리.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파랭이가 다 붙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자리. 마찬가지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내릴 수 있는 자리.
넘기는 자리.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국점에 대해서 중국점을 해석하는 방법, 중국점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용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번을 보겠습니다. 27번. 27번 자리에 27번 자리에 27번을 때릴 차례입니다, 지금. 근데 27번이 플레이어 3개 이상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려온 게 없다. 근데 여기는 뱅커가 센 자리입니다. 그죠? 그럼 뱅커를 여기를 강하게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원매 배팅에서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때려도 된다. 이거는 이 자리랑 겹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28번을 보면 28번은 100 나오면 풀 때리라 그랬죠. 그럼 뱅커가 나오면 플레이어를 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뱅커를 붙일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세컨을. 그쵸? 붙여도 이상하진 않지만 왠지 붙여야 될지 여기 두 덩어리인데 여기를 뱅커를 붙이면 세 덩어리가 됩니다. 이상해지죠? 그랬더니 역시나 6매를 보니까 붙이지 말고 28번처럼 넘어가라. 플레이어를 때려라. 안심하고 때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 33번이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플레이어는 3개짜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3개를 플레이어를 때려서 먹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쵸? 여기 플레이어 3개. 하지만 6매는 뱅커가 센 라인에 33번이 걸려버렸습니다. 여기 요 자리가 33번 자리인데 지금.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뱅커인 자리에선 플레이어를 가지 말아라.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플레이어를 여기를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뱅커가 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뱅커를 때려서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는 쉬어야 된다. 왜냐? 3개짜리가 많기 때문에 3개를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뱅커로 밖에 33번이 플레이어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쉬어야 된다. 아니면 뱅커를 때려야 된다. 35번 보겠습니다. 35번. 35번의 플레이어인데 35번이 이 자리가 35번 X자리가 맞죠? 35번이 여기 X로 표시한 이 자리가 35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서는 무조건 100 나오면 풀 때리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35번은 무조건 플레이어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2개 내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근데 6매를 믿고 투투를 과감하게 때릴 수 있다. 6매를 믿고 6매가 100 나오면 풀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6매를 믿고 이 자리를 35번으로 때렸다. 이해가시죠? 37번 투투 그림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투 그림이제 투투 그림인데 6매가 투투투투 그림. 그러면 여기서 아까 타일을 무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플레이어 2개, 뱅커 2개, 플레이어 2개 자리 37번이 되겠습니다. 37번은 원매에서도 투투 그림이 형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일치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원매랑 용매가 동시에 맞는다. 이럴 때는 강뱃을 날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보조지표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 39번 자리. 그럼 38번 이 자리도 충분히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투투투투 자리니까 여기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뱅커 점 찍고 가는 자리라서 사실 여기가 플레이어가 센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투투투 그림이니까 뭐 때리든 말든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무서워서 이런 경우에 쉽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뱅커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투투 그림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때 정확히
39번이 뱅커 통인 자리, 뱅커가 가장 센 자리에 39번이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원매에서도 투투 그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39번 안심하고 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강뱃을 날릴 수가 있다. 부담 없이. 39번. 그쵸?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40번 자리. 이 투투 그림이 형성이 됐는데 이 자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100 나오면 풀 때리는 자리라고 했죠? 40번 자리는 100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플레이어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투투 그림이 형성이 됐다. 여기서 뱅커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용매를 믿고 40번을 때린다면 39번에서 먹은 거를 깡을 쳐서 40번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41번까지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면 41번도 이런 그림의 형태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플레이어 하나 나오고 뱅커 하나 나오고 플레이어 두 개 나왔죠. 뱅커 하나 나왔죠. 또 플레이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뱅커가 점을 찍고 가는데 보통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41번은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플레이어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이 투투 자리와 맞물렸기 때문에 아주 안심하고 때릴 수 있는 자리다. 아주 안심하고. 그쵸? 아주 안심하고 41번까지 37번부터 37, 38, 39, 40, 41번을 아주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 그 찬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6매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42번 자리 이 투투를 깨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여기서 42번을 뱅커로 때렸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하지만 6매에서는 여기가 플레이어가 아주 강한 자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매가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2번 자리는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고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투투를 그대로 믿고 원매만 믿고 때려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아주 위험한 자리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 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여기를 때리게 됩니다. 근데 앞에 3개 이상 떨어진 게 없죠.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 것도 무시하고 막 줄이라고 막 쭉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43번을 보면 투 그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 그림이. 그럼 여기는 플레이어 2개, 뱅커 2개, 플레이어 2개, 뱅커 2개 가는 그림이 43번은 뱅커입니다. 그럼 여기서 뱅커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내려가지고 왜 죽냐고. 왜 쉬든가 차라리. 꼭 그냥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여기를 주의하시고 용매도 지금 투투를 가리키니까 43번은 반드시 뱅커로 가든가 쉬던가 했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뱅커로 갑니다. 왜? 3개 이상 내려온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투투가 강한 그림이고 43번은 여기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배팅을 한다. 그럼 44번은 요 타이 자리가 되는데 44번은 타이 자리가 되는데 여기 세컨을 붙여야 된다. 원래는. 그쵸? 세컨이 붙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100 나오면 풀 때리는 자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그죠? 44번 100 나오면 풀 때리라고 했죠. 100 찍고 점 찍고 가는 거니까 100 나오면 풀 때리라고 했잖아. 여기서. 근데도 요거 말 안 듣고 세컨 붙여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투투의 그림의 형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한 칸이 내려갈 때 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칸만 내려갈 때는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빠진 것을 여기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투투로 가지 않습니다. 거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유심히. 이게 반드시 투투투투 3로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 투투투투 4나 줄인 경우는 또 다릅니다. 여기 세컨이 붙을 수도 있지만 투투투투 3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세컨이 거의 붙지 않는다.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44번을 믿고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를 반드시 때립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빨이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요 내려온 거를 요걸로 어떻게 보면은 메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44번을 때립니다. 저는 플레이어를 반드시 갑니다. 그 다음에 48번 자리 48번 자리 보시면 플레이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옆줄이 가는 척만 합니다. 옆줄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옆줄이라고 말하면 이 빈 공간이 5개 정도는 돼야지만 옆줄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옆줄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3칸 가고 떨어지듯이 여기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3칸 가고 떨어지는 그림이다. 48번은 플레이어 강한 그림. 그쵸? 49번까지 정확히 맞습니다. 투 그림. 플레이어 2개, 뱅커 2개, 플레이어 2개, 뱅커 2개. 49번도 뱅커가 되겠습니다. 세컨이 안 붙는다. 이쪽에. 플레이어 세컨 다 붙었으니까 여기다 때리다가 죽지 말고 좀 육매를 조심해서 아니면 쉬던가 육매와 본매가 충돌하면 쉬던가 아니면 육매를 믿던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배팅을 할 때는 항상 원매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매를 보고 두 번째 중국점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매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으로 6매를 봐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으로 6매를 보지 않고 6매를 먼저 보고 중국점을 보게 되면 중국점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집니다. 꼭 마지막에 보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6매를 마지막에 본다. 6매를 보고 다시 원매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률적입니다. 3개 이상 떨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옆줄이 3칸 이상을 띄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참고를 하면 그런 대로 빼먹을 수 있다. 하지만 옆줄이나 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피해야 되는 그림. 옆줄이나 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그림 자체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또 페어가 있습니다. 페어가 연달아 페어가 나왔습니다. 연달아 페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도 연달아 페어가 나왔죠. 다시 말해서 페어가 나오면 반드시 페어를 한번 때려야 된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처음 페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한 번을 더 때려줍니다. 그리고 먹었을 경우는 한 번 더 때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못 먹으면 안 때리죠, 당연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페어가 나오고 연속해서 페어가 3번 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어가 나왔으면 여기도 당연히 때렸겠죠. 연속으로. 근데 죽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페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때려야 된다. 왜? 앞에 3개에서 1개로 넘어갈 때 페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페어가 좀 말라버린 형국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타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타이는 빼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타이를 가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 다음은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에 히팅 포인트는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 다음도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처음에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뱅커로 가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해 가시죠? 플레이어면 얘가 예를 들어서 플레이로 갔으면 얘가 그 다음에 뱅커면 또 뱅커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꺾어진 패턴입니다. 반대 패턴. 뱅커 가면 플레이어 가고, 플레이어 가면 뱅커 가고, 뱅커 가면 플레이어 가고, 플레이어 가면 뱅커 가고, 플레이어 가면 뱅커 가고, 그쵸?
요거와 같이 틀리면 틀리게 때리고 맞으면 맞게 때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왔을 때 예? 쌍둥이 패턴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항상 같이 맞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뱅커면 세 번째도 뱅커고, 두 번째가 플레이하면 세 번째도 플레이하고, 이런 형태. 그런 건 잘 찾아서 먹으면 이 그림이 가로줄 기준으로 7, 8개까지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퍼즐 조각 같은데 잘 뚫어져라 보게 되면은 육매만큼 확실한 배팅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점과 원매와 이 중국점 1, 2, 3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패턴이 연출이 됩니다. 상당히 다양하다. 그림이. 줄도 있고 옆줄도 있고 붙는 것도 있고 떨어져 가는 그림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지만 육매는 아무리 여기서 그림이 더럽게 가고 지랄 발광을 해도 육매 안에서 논다는 겁니다. 육매 안에서. 다시 말해서 6가지 유형 중 안에서 놀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예측만 잘 하게 되면 반드시 먹을 수 있다. 반드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원투를 가다가 퐁당퐁당을 가다가 갑자기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퐁당퐁당 뱅뱅뱅 뱅뱅뱅 뱅뱅뱅뱅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321 같은 경우, 이런 경우 321 패턴의 경우 또는 1, 2, 3 패턴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321의 반대로 한 개, 뱅커 한 개, 플레이 두 개, 뱅커 세 개,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퐁당퐁당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1, 2, 3 다음에 퐁당퐁당, 아니면 321 다음에 퐁당퐁당.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강뱃을 많이 때립니다. 예를 들어서 1, 2, 3가 321이 나왔다. 321이 나왔는데 여기서 퐁을 잡아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1이 나왔는데 여기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321이 나왔는데 322로 안 가고 321로 끊어줬을 때 여기서 이 자리를 아주 찬스로, 대신에 이 자리가 원매랑도 어느 정도 맞아야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매이기 때문에 원매와 잘 맞았을 때 육매가, 그러니까 그냥 육매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원매와 육매가 동시에 잘 맞았을 때 강한 배팅을 하게 됩니다. 믿고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육매를 잘 유심히 보시게 되면 그래도 교과서 가지고만 시험을 보는 것보단 육매 같은 참고서를 보조지표로 삼아서 배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반드시 올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 육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육매 기본편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매를 활용한 사이드 배팅 고급 전략과 또 신육매 전략이라고 제가 육매를 더 고급화해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단순 패턴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패턴으로 나왔을 때 그 육매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많은 카페 참여로 인하여 저와 또 개인적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글을 많이 올려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